법은 법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누르신 58년생 개띠 여러분, 잠깐 멈추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요즘 마음 한쪽이 묘하게 무거우셨죠? 뭐라 딱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데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오고 서류 한 장 앞에서 괜히 망설여지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괜한 기분이 아닙니다. 음력 4월, 지금 이 달에 58년생 개띠의 하늘 기운이 아주 독특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금전의 흐름, 문서의 기운, 그리고 여러분의 말년이 어떤 그림으로 펼쳐지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여러분의 올해 하반기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소원이든 걱정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고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1:1 개인 상담 링크도 남겨두었으니 나만의 운세가 궁금하신 분은 편하게 찾아오세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눌러두시고요. 좋아요 한 번이 여러분의 복을 한 겹 더 두텁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서운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문서운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계약서나 부동산 서류만 떠올리시는데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문서라는 건 명리학에서 인성의 기운과 닿아 있어요. 인성이 뭐냐면 나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감싸주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문서운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이 잘 풀린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단단해진다는 뜻이에요. 보험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병원 검진 결과지가 될 수도 있고 자녀분이 보내온 택배 송장 한 장이 될 수도 있어요. 넓게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에요. 음력 4월 58년생 개띠의 문서운은 아주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열리고 한쪽에서는 닫혀요. 마치 방 2개짜리 집에서 앞문을 열면 뒷문이 저절로 닫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달에 서류 관련해서 좋은 소식과 까다로운 소식이 거의 동시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래 기다리던 승인이 떨어지는데 막상 조건을 보니 한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새로운 계약 기회가 오는데 기존에 진행 중이던 건이 갑자기 지연되는 시기죠. 제가 예전에 개띠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어떤 분은 부동산 매매 계약이 드디어 성사됐는데 같은 주에 세금 관련 서류에서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기가 막혀 하셨어요. 왜 하필 같이 오냐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세금 문제를 그 시기에 발견한 게 오히려 천운이었습니다. 한 달만 늦었으면 가산세까지 붙을 뻔했거든요. 이게 바로 문서운의 양면성이에요. 나쁜 소식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여러분을 구해주는 방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4월에 서류 앞에 서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 급하게 도장 찍지 마세요. 아까 금전운에서도 말씀드렸죠. 불기운이 강한 달이라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문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 보이는 조건에 바로 사인하고 싶은 충동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딱 하루만 기다려 보세요. 하룻밤 자고 나면 어제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 작은 글씨를 읽으세요. 계약서의 끝부분, 보험 약관의 단서 조항, 이런 구석진 곳에 이 달의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대충 넘기시면 안 돼요. 돋보기를 쓰셔서라도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문서운이 대인관계와도 깊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음력 4월에 58년생 개띠의 인연운을 보면 사람을 통해 기회가 오는 구조가 보여요. 그런데 아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그 중에서도 실무를 직접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 결정적인 정보가 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조카일 수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내던 후배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무심하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문서 한 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에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좀 더 열어두세요. 괜히 나이값 하려고 딱딱하게 대하지 마시고 편하게 물어보시고 대화를 나누세요. 거기서 길이 열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최근 서류 때문에 마음 졸이신 분 계시면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보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버분이도 하나하나 읽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조심하셔야 할 관계도 있어요. 동갑내기, 그러니까 같은 58년생이나 비슷한 또래 중에서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해 오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시기에 비견 기운끼리 부딪히면 의도치 않게 서로의 기운을 깎아먹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돈이 오가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정은 정이고 돈은 돈입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는 순간 관계도 재물도 함께 상처를 입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풍수 이야기를 하나 끼워 넣겠습니다. 왜 갑자기 풍수냐고요? 문서운과 공간의 기운이 생각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옛 풍수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서류를 보관하는 곳의 기운이 막히면 문서의 성사도 막힌다. 58년생 개띠, 여러분 혹시 집에서 중요한 서류를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서랍 깊숙이 아무렇게나 넣어두시진 않았나요? 이 달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중요한 서류들, 보험증권이든 등기권리증이든 통장이든 한 곳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집의 북서쪽 방향에 두세요. 북서쪽은 풍수에서 금괴에 해당하는 방위입니다. 금괴는 하늘의 기운, 권위와 결정의 에너지예요. 58년생의 토 기운과 금괴의 금 기운이 만나면 토생금, 내 기운이 결실을 맺는 방위가 됩니다. 서류를 그 방향에 정돈해 두는 것만으로 문서의 기운이 한결 맑아져요. 미신이라고 웃으실 수도 있는데요. 정리를 하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가다듬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판단이 맑아지고 판단이 맑아지면 문서 앞에서 실수가 줄어요. 결국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아까 문서운의 양면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열리는 문과 닫히는 문이 동시에 온다고 음력 4월 하순에서 5월 초 사이 그 닫히는 문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올 수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관재수까지는 아니지만은 관에 해당하는 기운이 살짝 고개를 들어요. 관이라는 건 나를 통제하는 기운, 그러니까 세금, 벌금, 과태료, 법적 절차 이런 것들이에요.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 과태료를 깜빡하고 안 냈다거나 건강보험료 정산이 갑자기 나온다거나 이런 소소한 관의 기운이 살짝 스칠 수 있습니다. 미리 점검해 두시면 아무 일 아닌 게 되지만 모르고 넘어가면 뒤늦게 더 귀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김에 밀린 납부건은 없는지, 서류 기한이 지난 게 없는지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음력 4월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이 달에 부동산 관련 문서를 다루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매매든 전세든 음력 4월은 서두르는 달이 아닙니다. 발품은 지금 팔되 결정은 5월 중순 이후로 미루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5월로 넘어가면 사화의 불기운이 한풀 꺾이면서 여러분의 토기운이 안정을 찾거든요. 그때 내리는 결정이 훨씬 단단합니다. 지금은 보고 비교하고 정보를 모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씨앗을 심기 전에 밭을 고르는 시간이에요. 밭을 제대로 골라야 가을에 수확이 있는 법이잖아요. 여기까지가 문서운과 그에 연결된 관계, 공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서류 앞에서 하루의 여유를 두고 젊은 사람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집 안 서류 정리를 해두고 밀린 납부건을 점검하세요. 이 네 가지가 음력 4월 문서운의 핵심 열쇠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금전운과 문서운은 말년운이라는 큰 강물의 지류예요. 지류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알았으니 이제 그 큰 강물의 방향을 봐야겠죠. 다음 이야기에서 58년생 개띠의 말년이 어떤 풍경으로 펼쳐지는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실 수도 있어요. 58년생 개띠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정성을 들인 부분입니다. 말년운이에요. 말년이라는 단어가 좀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꿔드리고 싶어요. 열매의 계절. 나무 한 그루가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잎을 펼치고 가을에 열매를 맺잖아요. 58년생이면 올해로 69년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의 나무는 이미 충분히 크고 뿌리도 깊고 가지도 넓어요. 이제 그 나무에 어떤 열매가 달리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먼저 사주의 큰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58년생, 무술년생의 대운을 짚어드려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 이모 대운의 후반부를 지나고 계십니다. 이모 대운이라는 건 천간에 물 기운 임수가 앉고 지지에 불 기운 오화가 자리한 구조예요. 위에서는 물이 내리누르고 아래에서는 불이 치솟으니 수화가 충돌하는 10년이었습니다. 돌이켜보세요. 지난 몇 년간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 적 없으셨나요?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자꾸 발목이 잡히는 느낌. 앞으로 가려는데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듯한 감각. 그게 이모 대운의 수화 충돌이 만들어낸 파장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곧 개미 대운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개미, 천간의 개수지지의 미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수는 임수보다 부드러운 물이에요. 폭포가 아니라 이슬비 같은 물입니다. 그리고 미토는 여러분의 본래 기운인 술토와 같은 토 계열이에요. 부드러운 물이 마른 흙을 적셔주는 형국이 됩니다. 갈라져 있던 땅에 촉촉하게 비가 스며드는 거예요. 이모 대운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개미 대운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옛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강을 건너는 사람은 한가운데서 가장 두렵지만 그 한가운데를 지나야 반대편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강 한가운데입니다. 무섭다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한 발 한 발 내디디시면
반대편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58년생 개띠의 말년 재물 흐름은 한마디로 늦바람에 돛을 올린 배와 같습니다. 젊을 때 고생하신 분일수록 이 시기에 뜻밖의 재물의 씨앗이 싹을 틔워요. 일확천금 같은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묻어둔 것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젊었을 때 들어둔 보험이 만기가 돌아온다거나 자녀가 자리를 잡으면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거나 오래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씩 천천히 여러분 곁에 도착합니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배가 항구에 들어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의 열매도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말년에 재물이 들어오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자녀에게 너무 많이 퍼주는 겁니다. 58년생 개띠는 본래 정이 깊고 자식 사랑이 유난한 사주를 가지고 계세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자식한테는 해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법운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노후 자금만큼은 여러분의 것으로 지키세요. 자식이 잘 되는 것과 부모가 자신을 돌보는 것은 따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자식도 마음 놓고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통장의 온도를 자식에게 다 넘기시면 나중에 진짜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손이 빈 채로 남게 됩니다. 이건 야박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서 마음이 찔리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댓글 보시면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자녀 문제로 속상하셨던 이야기 혹은 반대로 자녀 덕에 감사했던 순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말년 건강 이야기를 해야겠죠? 58년생 무술년의 오행 구조를 보면 토가 강한 사주입니다. 토가 강하다는 건 소화기 개통, 그러니까 위장과 비장의 기운이 예민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4월처럼 화기가 강한 시기에는 위에 열이 올라 속이 더부룩하거나 입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예전에 상담했던 58년생 한 분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소에 위장이 좀 약하신 편이셨어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하시면서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속이 심하게 쓰려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표정이 좋지 않았대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한 달만 더 늦었으면 상당히 위험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걸 하고요. 여러분,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속이 불편하다, 입맛이 없다, 기운이 없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쌓이면 큰 경고가 돼요. 그 전에 잡으셔야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달에는 맵고 뜨거운 음식을 조금 줄여보세요. 불기운이 이미 강한데 매운 음식으로 불을 더 지피면 몸이 버팁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시고 나물이나 뿌리 채소처럼 토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음식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무릎과 허리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술년생은 지지가 술토인데 술토는 인체에서 하체와 관절을 관장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무릎이 벅벅하고 허리가 굳어있는 느낌이 드시면 이불 속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누운 채로 두 다리를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겼다 펴기를 10번만 해보세요. 그 10초짜리 동작 하나가 하루 종일 여러분의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몸은 이 작은 정성을 기억해요. 자, 여기서 말년운의 진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58년생 개띠분들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말년이 풍요로운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가 재물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어요. 마음의 방향이에요. 말년이 편안한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지나간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과거의 억울함을 놓지 못하거나 미래의 불안에 갇혀 사시는 분들은 표정부터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마음가짐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리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어요. 사주에서 인성이 강한 사람은 마음이 안정될 때 인성의 보호 기운이 극대화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흔들리면 인성이 제 역할을 못해요. 방패가 있어도 손에 힘이 빠지면 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곧 찾아올 개미 대운에서 미토의 부드러운 토 기운이 여러분의 인성을 살려주는데 그 기운을 온전히 받으려면 마음의 그릇이 비어 있어야 해요. 과거의 억울함, 미래의 걱정으로 그릇이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끼는 분들에게만 따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매달 초하루, 그러니까 음력 초하루날 아침에 깨끗한 물 한 잔을 떠서 창가에 놓아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 한마디만 마음속으로 되뇌시면 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물 한 잔과 감사 한마디. 이게 여러분의 토 기운을 맑게 씻어주고 한 달의 기운을 가지런히 세워주는 지성이 됩니다. 옛 어른들이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물은 화기를 다스리고 감사는 마음의 탁기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58년생 개띠의 수호 방위는 서북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능하시면 산책을 하실 때 집에서 서북쪽 방향으로 걸어보세요. 거창하게 등산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동네 산책이면 됩니다. 서북쪽 방향으로 걸으면서 바람을 맞으시면 건개의 맑은 기운이 여러분의 에너지에 스며들어요. 걸으면서 복잡한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그냥 발밑의 흙을 느끼고 바람의 온도를 느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58년생 개띠의 말년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무는 이미 충분히 자랐어요. 뿌리가 깊어서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가지에 달린 열매가 무거울 수 있어요. 그 무게는 여러분이 살면서 쌓아온 경험과 관계와 재물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혼자 다 지려 하지 마세요. 필요한 가지는 쳐내시고 받을 건 받으시고 놓을 건 놓으세요. 가지치기를 한 나무가 더 튼실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이모 대운의 거센 물살을 건너오신 여러분에게 개미 대운은 선물처럼 찾아옵니다. 지금 음력 4월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금전의 느린 확실함, 문서의 신중함, 마음의 중심 잡기, 이 세 가지를 지키고 계시면 그 선물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58년생 개띠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법운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전의 흐름, 문서의 방향, 그리고 말년의 풍경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렸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버텨오신 분들입니다. 이모 대운의 거친 물살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고 생활을 일으키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 힘이면 개미 대운의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훨씬 더 멀리 가실 수 있습니다. 느린 걸음이 여러분을 가장 먼 곳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미처 다 담지 못한 세부 이야기들은 설명란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에게만 해당되는 개인 운세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남겨둔 1:1 상담 링크로 편하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법운이 한 분 한 분 정성껏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같은 띠를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 한 줄 혹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신 점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축원 올리겠습니다. 58년생 개띠, 여러분의 음력 4월이 평안하고 남은 한 해가 풍요로운 열매로 가득 차길 법운이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